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추수 감사절을 맞아 휴장을 했고 또 오늘 열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개장 이후에 좀 조기 폐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특수가 기대되는 이 시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반면 증시는 그렇고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겨울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온 모습입니다. 국내 중견 게임 회사죠.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가상화폐 코인 이 위믹스가 4개의 코인 상장사에서 모두 폐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될 것인지 국내 증시에 영향은 없을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지금 출발하기 직전 표정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04%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정이고요.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0.13% 하락하면서 737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중 변동성은 어떨지 또 기대가 됩니다. 관련돼서 시장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하는데요.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까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흐름 잡기 전에 저희가 시장에서 보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지만 축구 경기 시청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시죠? 붉게 물들었던 지난 밤처럼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한 영향에 우리 시장도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또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내려오면서 강달러 기세가 꺾였고 한국은행 금통위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을 들어간 가운데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오늘 희비가 오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0.6% 약보합 마감한 기아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제 삼성형제들이 강보합으로 장을 마친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강세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긍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는 무려 3.85% 거의 4%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73만 원 선을 목전에 뒀습니다. 한편 삼성 이재용 회장이 뉴 삼성을 제시하면서 이 반도체 전담에서 글로벌 리서치를 확대하겠다고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6% 약보합하면서 61,3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1.8% 가까이 하락하면서 9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88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G화학도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72만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삼성 SDI가 2.7%, 네이버는 3.5% 가까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약보합세의 기아를 제외하고는 불바다 같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면서 점유율이 10% 가까이 치솟았지만 중국에서는 1.7%에 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DI가 0.7% 가까이 상승에 성공하면서 72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관련주들은 보합권에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는 약보합세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200개가 넘는 종목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 종목 모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 종목 어제장 2차전 지주의 강세가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1위 자리를 다시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탈환을 했고요. 또 LNF도 3.5% 넘는 오름세 자랑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9,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1만 원 선 회복을 목전해두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5% 강보합하면서 6만 6,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HLB와 카카오게임즈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게임즈는 관련해서 이 카카오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은 최근 독점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이 카카오 게임즈 등 카카오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가 보합권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부터 천보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이 더 좀 많은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 2%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43,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일노공업과 셀트리온 제약, 천보는 약보합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또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린케미칼의 주가가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정부가 탄소 중립 실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만들고 수소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소식에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을 개발 중인 그린케미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5%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12,7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JW 중해제약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W 중해제약이 개발한 통풍치료제 URC105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는 공시를 전하면서 1% 넘게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75%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만 3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이 30분간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전담팀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졌죠. 관련해서 오늘장 테슬라와 전기차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 관련주로 센트럴 모텍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0.9% 가까운 강보합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7,0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관련해서 삼진 L&D도 강세를 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3,225원의 예상 체결가 잡혀 있습니다. 또 어젯밤 위메이드 관련 주요 이슈들이 많이 전해졌죠. 국내 5개 거래소들이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 즉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발표에 위믹스 코인의 가격도 2,000원에서 960원으로 70% 가까이 빠지는 모습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래 종료는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믹스 관련 소식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위메이드인데요. 이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미르4 신규 캐릭터 공개 소식에 강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후 들어서는 그 긴장감이 반영이 되면서 마이너스 1.4%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9.89% 빠지면서 39,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 맥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하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29.92%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플레이 함께 살펴드리죠. 역시나 하한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위메이드 관련된 소식들 모두 다 하한가가 예측이 되면서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15,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모두 상승 마감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2% 보합권이지만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0.17% 하락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11월 25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고 오늘 열릴 뉴욕 증시도 조기 폐장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휴장이었고 또 월드컵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신 분들 우루과이를 상대로 굉장히 국내 팀들이 선전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흐름도 잘 버텨주고 더 나아가서는 상승하기를 바라면서 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네요.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는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흐름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포인트에서 개장 상황 살펴볼까요? 중요한 부분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면 이제 유럽 시장이죠. 이제 유럽 쪽에서의 그 이벤트를 봐야 되는데 우선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그 하락보다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이 이 연준에 이어서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에 대해서 의사락 공개로 금리 인상 속도를 시추하는 내용을 발표한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했을 때 유럽 중앙은행까지도 이걸 발맞춰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ECB도 단계적으로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던 점에서 봤을 때 그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호재에 이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볼까요? 이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상승하는 그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의료 종밀 업종이 지금 상승폭이 그나마 좋습니다. 미래산업이 2.65%, SD 바이오센서가 2.45%, 덴티움 1.21%, 우젠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이 오늘 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주네요. SK텔레콤이 0.6%, LGU 플러스가 0.42%, 그리고 KT가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도 시장대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국보가 지금 3.8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 1.92%, 동해안고속 1.06%, 세방이 1.06%, 그리고 KCTC가 0.8%, 한진칼이 0.6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업종도 괜찮습니다. 부산산업 1.3%, 대림비엔코가 1.27%, 조선내화가 1.14%, 한국내화가 1.03%, TA홀딩스가 0.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강공업이 2.88%, 포스코홀딩스가 1.38%, 고려대강이 1.32%, 그리고 고려아연이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DCM도 1.08%, 그리고 세아특수강이 0.9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장 초반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지금 4.17%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 약간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공매도를 떠나가지고 이 현대중고,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두산인프라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 볼보와 이 삼강체제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쪽으로 두산인프라가 편입됐죠. 그러면 현대건설기계와 우리나라 시장을 좀 과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두산인프라코 오늘 상승했을 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두산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장 초반에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TIM이 2.32%, 대동이 2.26%, 다이나믹 디자인 2.08%, 대림통상이 1.7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폭이 좀 나머지 업종들은 큰 폭의 상승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보험 업종이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내주네요. 현대해상이 0.68%, DB손해보험이 0.5%, 그다음에 동양생명 0.37%, 삼성생명이 0.2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도 보면은 코스닥 업종은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선 기계장비 업종에 그나마 그래도 폭방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넥스턴 바이오가 10.51%, 엔젤시 9.49%, 데모가 4.43%, PNT가 3.39%, HB 솔루션은 3.19%, 하나기술 2.84%, 데보 마그네틱이 2.77%, 엔투텍이 지금 2.7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당원에서 금속 업종이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승일이 지금 17.65%의 강한 상승을 지금 가져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 그 다음에 SY가 3.52%, 하이로코리아가 2.92%, 덕산아우중이 2.47%, 태양이 1.83%, 동국 SNC가 1.8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업종도 괜찮습니다. 유성 TNS가 0.83%, 성광이 0.7%, 위니아 에이드가 0.3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프로이천이 10.37%, 자이글이 3.52%, 그리고 프레임스가 1.98%, PPI가 1.95%, G2파워가 1.94% 9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하락하는 기업들이 좀 더 우세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49% 하락, LG에너솔루션이 0.7%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6% 상승, LG화학은 SK하이닉스부터 지금 이제 카카오까지는 전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2% 이상 상승하는 기업은 좀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상승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이 1.48%의 상승세를 보여지면서 지금 석유화학 쪽에서의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를 한번 볼까요? 50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폭 2% 이상 나오는 기업 없네요. 오늘 정말 차분하게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 휴장 영향도 있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리노공업을 제외하면은 모든 기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92% 상승, 셀트로헬스케어 1.06% 하락, LNF 0.47% 하락, HLB가 0.68% 하락, 카카오게임즈가 좀 하락폭이 크네요. 4.27% 하락세를 보여주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카카오그룹도 최근에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좀 나오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는데, 역시 유메이드 그룹주들의 하락세가 좀 오늘 장 초반에는 크게 나오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위믹스에 대한 상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퇴출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우선은 이메이드 측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하거나 개별 거래소 개별 거래소 쪽으로 바로 잡겠다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지금 오늘 당장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시장 좀 약간 이 특징적인 부분이 많이 없이 좀 조용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이 긴축 완화와 관련된 유럽발 훈풍이 있는 반면 위믹스와 관련된 상패 소식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장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지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인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요. 하루 휴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자체 모멘텀으로 출발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하루 약세를 좋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숨고르기 국면 이 부분들이 하루 약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환율의 움직임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21선이 이제 우하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과 61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일지라도 21선의 고향까지 오고 나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N자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이와 이제 정반대로 주가가 약간 지수의 움직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반대로 지금 21선을 찍고 약간 돌아서려는 움직임들 가운데 약간은 숨구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일선을 이제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은 상승했던 어떤 2차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월봉상으로 한번 이렇게 목표가를 보면은 제가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20개월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20개월 주기 사이클의 이제 주가의 고향인 20개월 선에 닿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아니면 1월 달에 20개월 선과 정확하게 만나는 부분들이 실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연말 연초의 장은 이번에는 좀 있어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 추세 이탈이 급락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죠. 2,800에게 근접한 가격까지 약간 현재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단번에 가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아무튼 강세 최소한 20개월 선까지는 터치가 이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루 약간 쉬어가는 21선, 61선 크로스된 시점에서 일시적인 주가의 급락이 좀 됐었던 그런 요인들인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일주일의 또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당시 주가는 상승 추세인데 주가가 언제 눌림목일지 모르면은 단기 5일 조정이면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 상승에 대한 하루 조정 또는 반나절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라도 저는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큰 흐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새우 글로벌이 좀 강하게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그다음에 현재 네옴시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전체 급등에 대한 절반 조정 그리고 이제 출발 신호를 알리는 상승 삼가 그리고 나서 5일째 이렇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장중 조정이 오면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함께 이제 오늘 크게 올라줬던 부분들이 이제 코론 글로벌에 해당이 되는데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온팀 코리아의 10개 그 건설업체 중에 좀 하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현재 중대형 기업체 중에서는 현재 코론 글로벌이 나름대로는 이제 경쟁력이 있고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을 동반해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옴시티는 그 원희룡 교통장관이 이야기했다시피 후속적으로 1월 늦어도 1월에는 후속적인 발주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좀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가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요. 가격 조정이 좀 되진 않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조금 동반된 종목이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21선이 약간 깨진 부분들은 있지만은 제가 이제 2단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단 상승에 대한 1단 조정 때문에 탄생파동을 만드니라고 깨진 부분들은 또 바닥에서 깨진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아니라 다시 한번 21선을 해보고 하면은 가는 파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론 글로벌이나 세우 글로벌처럼 이런 부분으로 약간 보시면은 현대 에버다임도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중소형주 쪽으로 보면은 이번에 MOU를 이제 삼성물산과 현재 모듈러 주택을 현재 이제 MOU를 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네옴시티 부분들이 이제 초고속으로 또는 빨리 지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모듈러 주택을 사용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덕신 하우징이 이제 모듈러 주택, 데크플래트 전문 업체인데 모듈러 주택을 약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총도 가볍고 해서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차트로 잠깐 이제 보시면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제 상승사가 이제 십자도지에 변형된 형태를 보이고 나서 이제 견조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뭐 지금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대장주격에 좀 해당이 되는 한미 글로벌이 다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미 글로벌이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이제 41선, 다시 말해서 여기 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서도 41선을 받고 있죠. 이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21선을 주기로 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두 달 주기, 다시 말해서 40일 주기 또는 이제 두 달 주기, 40일 주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는 일정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쌍봉에서 끝날지 아니면 신고가가 날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이런 그 네옴시티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의 흐름들이 상당 부분 약간 뭐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흐름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모처럼 만에 뭐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뭐 상당히 좋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제 특징적인 흐름들 같은 경우는 조화제약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차트 우량주 쪽으로 저하 제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어떤 흐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슈가 특별한 어떤 그 태바적인 요소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분들 위주로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확산의 어떤 섹터들에 주목을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좀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사전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위믹스 상장 폐지와 결정 관련돼서 위메이드 관련주들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영향 때문인지 게임주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 다른 게임사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 이슈를 좀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하셔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위믹스에 대한 이 얘기들이 계속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죠. 그런데 위메이드에서도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들 이 네 곳에서 이 상장 폐지에 관련된 통보를 받으면서 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들, 위메이드가 지금 하한가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하한가고요. 그 위메이드 플레이도 25.29% 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또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이시티, 엑토즈 소프트, 컴투스 홀딩스, 이 게임주들 뭐 대부분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가 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한마디로 좀 깼다라는 게 거래소 판단의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이 맞지 않는다든지 정보가 좀 부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 결정적으로 사실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라는 이 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게 이제 2021년도였는데 주가가 뭐 한 2, 3만 원에서 있던 주가가 20만 원 이상 거의 10배가 상승하는 그야말로 기염을 좀 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특히 22년도 들어서부터는 상당 부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악재가 어떻게 보면 좀 겹쳤다라고 보여지는데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이 됐죠. 여기에다가 코인 관련된 이 종목들, 이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여기 거래소도 지금 뭐 글로벌적인 거래소들도 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가 또 상장 폐지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악재가 많이 겹치면서 오늘 하한가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타격은 당연히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위메이드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되면 이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유예가 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한가 간 종목을 뭐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만약에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온다라면 오늘 지금 하한가에 180만 주가 쌓여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위메이드라는 이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이 코인에 상당히 이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메이드에서 하려는 사업 자체가 지금은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재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관련주들 지금 현재 하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돼서 이슈 체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돼서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관련된 대응법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도 찾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위주로 시장을 풀이를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악재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은데 카카오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면서 시장에서 이제 좋지 않은 뭐 이런 이 악재를 만났었는데 그 화재 이후에도 지금 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이 전체적으로는 이 특별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는 좀 다릅니다. 이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들에서 정기적으로 세무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 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건데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는 좀 다르죠. 기업의 탈세 혐의, 뭐 비자금 조성, 특별한 무언가의 혐의점이 보여졌을 때 대체적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 조사 사국이 나가면 굉장히 좀 무서운 이 조사 사국을 굉장히 기업들은 무서워하죠. 뭐 저승사자라고 불리는데 이런 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부분 대체적으로 무언가 그런 혐의가 사실 대부분 좀 나오게 되고요. 근데 혐의의 경중이 좀 다르죠.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냐, 좀 거래도 좀 약한 부분이 나오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는데 사실은 위믹스와 카카오는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악재는 맞지만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악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위믹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상황. 하지만 이 특별 세무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대한 정부 쪽의 압박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정부 쪽에서는 좀 조심을 하고 있고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여기까지 좀 넓게 보면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도 좀 악재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해결은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카카오, 앞서 살펴드린 이 위베이드 관련주만큼은 아니지만 카카오 그룹주도 지금 현재 말씀해주신 이슈 때문에 전반적인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가가 조금 반등해주나 싶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겹치네요. 관련돼서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점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은행주들이 이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주가가 오를 줄로 많이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 예대 마진이 대체적으로 벌어지게 되죠. 스프레드가 커지는데 그러면서 은행주들의 영업이익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은 금년에 22년도 1년 내내 이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특히나 더 6월 이후에 좀 약세를 보여줬고 최근에서 좀 반등을 하지만 반등폭은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인데요.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었고요. 부동산 PF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뚜껑을 열고 실적을 숫자를 좀 확인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은행주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부동산 PF 리스크 뚜껑 열어보니 사실은 이 국내 4대 은행, 뭐 기업은행까지 5대 은행을 본다라면 그 5대 은행은 이 PF 부실 이런 영향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도리어 그 아랫단으로 따지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증권사들이 PF 리스크가 좀 더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PF 리스크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때 기업 실적이 선방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찾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2차 전지랑 은행이거든요. 내년 경기 둔화에도 실적은 상당히 은행주들을 선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도 저렴하고 내년까지 실적도 상당히 좀 선방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도라든지 이 주가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들까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가격적으로 좀 싼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1등 주고 그리고 내년 실적 개선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긴 호흡으로 KB금융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관련돼서 오늘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이 금융주 중에서도 KB금융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 관련돼서도 쭉 보다가 개장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최근 이틀 동안에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됐었었죠.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었는데, 오늘 또 위메이드발 그 악재가 이렇게 또 딱 터져가지고, 사실 어제까지 강했었던 그 업종들을 보면,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그 겹쳐서 매수한 업종들이 IT 소프트웨어 쪽에는 게임주 있었었고요. 그리고 AR, VR 기기들 이렇게 있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 이렇게 최근에 많이 낙폭과대됐다가 좋은 분위기로 올라오는 와중에 이제 위믹스 그러한 사태가 이렇게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기전자 쪽에서도 그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등등 2차전지주들 이렇게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었는데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화려하게 좀 펼쳐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시선, 매수에 대한 시선, 관심주에 대한 시선을 약간 개별주적인 스타일로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으로 오르는 업종들이 역시나 그 건설기계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뭐 대보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 이렇게 좀 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도 계속 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서울경제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잘 보시면은 한 10월 10일 정도, 10월 초부터 돌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신이라든지 히림 그리고 JNK 히터 뭐 이렇게 좀 중소형 주들로 돌다가 이제 그 다음 주쯤 10월 중순쯤에 이제 넘어간 게 이제 약간 좀 대형주 위주로 넘어가죠. 그 중에서도 약간 좀 철강주 위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아 특수강주로 넘어갔다가 이제 또 그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로 넘어가죠. LS하고 대한전선 이렇게 넘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또 돌아오는 게 오늘 뭐 코롱글로벌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증 수철이라든지 뭐 풍력 모듈러 강자의 코롱글로벌인데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이제 중동에서 제2의 붐이 될 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네옴시티의 한국건설업계의 그 조립식 모듈러 주택 수주가 기대된다. 요 모멘텀이 또 돌아서 이렇게 코롱 글로벌이 또 강세가 이렇게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한 우선 이제 개별주 장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 내인 그 네옴시티 주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서도 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저희는 매매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볼만한 종목군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이제 JNK 히터를 일단 좀 유심히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JNK 히터 종목이 이제 그 올 5월 이후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45만 주 정도 이렇게 좀 증가를 했었었는데 2분기에 영업이 흑자를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억에서 2분기가 72억, 플러스 72억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옴시티 쪽에서도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과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면 이런 JNK 히터라는 종목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또 세아 특수강이 있어요. 오늘 뭐 세아 제강이 좀 강하기는 한데 그래도 네옴시티 주들이 다 강한 와중에 그나마 이제 안 오르고 옆으로 숨고르기 하는 관련주가 이제 세아 그룹주 중에서 세아 특수강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아 베스틸 산하 그 계열사인데 그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람코하고 사우디 최초로 스테인레스 그 무게관관 합작사를 이렇게 좀 설립을 했죠. 그래서 네온 프로젝트 등의 초대형 수주에 이제 참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 밑에 있는 또 계열사인 그 세아 특수강이 또 반사 이익을 보일 걸로 보이고, 세아 특수강이 또 실적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이제 그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19억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기 대비 한 11% 정도 플러스라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되니까요. 그 세아그룹주들도 네옴시티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좀 찾아보자 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시장 상황 알려주셨는데요. 관련돼서 그 수급과 또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투자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힌트를 좀 들으니까 어떤 종목을 오늘은 또 추천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보는 거는 방금은 이제 좀 약간 매매하기 힘든 약간 중형주 쪽이었는데, 이번엔 대형주에서 2차 전지 삼성 SDI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삼성 SDI가 무슨 회사인지 간략하게 보면은, 일단 에너지 솔루션부의 소형전지, 중형전지, 대형전지 이렇게 좀 있고요. 전자재료 쪽에 반도체 소재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쪽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OLED 쪽, TV 스마트폰 쪽에 그 점착 필름을 만드는데, 거기가 수요가 요새 안 좋지 않습니까, 업황이? 근데 이게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형전지 쪽에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지금 뭐 최대 실적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4,29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영업이익이 4천억 돌파한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모멘텀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3분기 이번에 실적 나온 게 더 굉장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5,659억 이렇게 해서 QNQ로도 31%, YOY로도 51% 이렇게 플러스가 좀 되어 있고요. 뭐니 해도 이제 전기차용 쪽 전지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이 되는데, SDI가 그 주력으로 하는 게 젠5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출력의 그 전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헝가리 2공장이 가동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수익도 굉장히 좋은 쪽이고,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 때문에 젠5 판매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력 고객이 이제 BMW인데, 그 배터리 가격에 전가력이 높은 이제 럭셔리 이렇게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가력도 좋고,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게 원통형 배터리 쪽이죠. 소형 전지 쪽. 그쪽에도 이제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원통형 전지 내에서 EV 비중도 이렇게 좀 리비앙 향 출하를 계기로 점진적으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일정 부분 최근에 좀 조정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또 계속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들어온다면, 오늘은 좀 전체 시장에서 매도긴 하지만 이런 대형주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들어온다면 2차 전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SDI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늘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를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사항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관련돼서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